안녕하십니까? 제3차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김소원입니다. 저희 SBS는 그동안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적인 의제를 논의하고 또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을 여는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SBS는 지난해 9월 제1차 미래 한국 리포트 저출산 고령화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 제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등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 타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동방학습지국의 비전을 주제로 제3차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국정 SBS 대표이사 사장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SBS 사장 안국정입니다. 이른 아침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표 교육부 총리를 비롯해서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각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주제를 맡으실 OECD 교육 최고 책임자 베리 맥고 국장님 먼 걸음 해주신 데 대해 각별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는 것은 삶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 세 가지 기본이 모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제1차 SBS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초 제2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분석한 것처럼 앞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 기본 문제 모두에 공통의 원인이 있고 동시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교육입니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도 실업이나 재취업난의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3차 미래 한국 리포트로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이 살아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위기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도 봅니다. SBS는 그래서 오늘 동방학습지국의 비전을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얘기인지 귀 기울여 주시고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발표에 앞서서 OECD 교육 최고 책임자이신 베리 맥고 국장을 모시고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맥고 국장이십니다. Mr. 맥고, please. People outside Korea, it seems to me, often 한국 think rather better 밖에서 of your 사는 education 사람들은요, system 사실 than you do 한국 yourselves. 안에 있는 So let me, 사람들보다 before I 한국의 talk about 교육에 what I 대해서 think are 평가를 your 더 잘 해놓는 것 remind you 같습니다. of some of your 여러분들이 strengths. 지금 어떤 도전들을 There is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surprises 강점에 many 대해서 other 먼저 countries, an 말씀드리고 enormous 싶습니다. passion for 상당히 education 많은 in this country, 나라들에서는 which is 한국의 evident 교육열에 in 대해서 so 참 many of our 놀랍습니다. international statistics. 굉장히 I 다양한 show you 국제 just 통계치를 two. 보면 한국의 교육열이 얼마나 If we look at 뛰어난지에 the 대해서 살펴볼 proportion 수가 of the 있습니다. age group in 우선 the OECD countries that
OECD completed 국가별로 upper 비교를 secondary 해본 education. 숫자입니다. 고등학교 When we take 교육까지 45 to 이수한 54 사람들을 year 본 olds, 것인데요. you can 일단 see Korea, 45세에서 the column on 54세 the 분포를 left-hand 한번 edge, 보면은요. is 한국의 the- 경우에는 is 지금 one of the 제일 lower 왼쪽에 countries. There are 있는데 many 45세에서 countries in the 54세군 with a bigger 인구를 percentage. 보면은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수한 But if I show 사람들이 you 다른 for 나라에는 25 훨씬 to 더 34 많습니다. year olds, 하지만 25세에서 just 20 years 34세 later, 분포를 Korea 보면요. is now number one in 20년이 the 흐른 world. 뒤죠. 이제는 한국이 세계 1위의 And if I show 고등학교 you the 교육 equivalent data 이수율을 보게 for 되는 the 것입니다.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finishing 아울러서 tertiary education, 대학 교육 이상을 You can 이수하고 see that 있는 among 사람들의 45 to 그런 비율을 한번 54-year-olds, 보겠습니다. 45세에서 Korea 54세군을 was 한번 quite 보면은 low 한국의 compared 경우에는 with many 상당히 other 낮은 countries. 대학 교육 이수율을 But if I now show 보이겠습니다만 you 20 years later, 20년 the 25 후에는 to 25세에서 34-year-olds, 34세 you can see 군의 that 그런 대학 교육 이수율을 한번 Canada and Japan 살펴보면은 remain ahead of 캐나다하고 Korea, but that 일본만이 Korea has 한국에 gone 앞서 from 보이는 around 것을 볼 수가 15% 있습니다. of its 인구의 age group, 15%가량만이 that 10-year 대학 age 교육을 group, to 이수하던 almost 50%. 예전과 비교해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that's a 흐른 direct flow 다음에는 on 이제는 from the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rapid 대학 increase at upper 교육을 secondary level. 이수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ut it's not just a question of quantity. 근데 그저 사람들이 많은 It's 교육을 important. It's also the 받는다라는 issue of 면뿐만 quality.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And we 교육을 in the 받는지도 OECD 굉장히 now measure 중요하다고 the 저는 생각을 performance of 하고 있습니다. 15-year-olds in reading, 저희는 mathematics and 최근에 science every 3 읽기, 수학 years. 그리고 문제 해결 So I have 능력과 much 관련해서 data that I OECD could show you, 국가의 but I'll show you 평균, just 15세 mathematics. 평균을 3년마다 한 Korea is the 번씩 column 측정을 that's 하고 shaded, 있습니다. so you can see 수학 where it 성적과 is easily.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의 The 수치를 proportion 지금 of 그림자 처리를 15-year-olds 했는데요. achieving at the highest 15세를 level in 기준으로 mathematics 보면은 최고의 수학 is as 성적을 great in 보이고 Korea as 있는 anywhere. And 그런 if I show you the 학생들의 next level 비중이 down, 한국에서 the 굉장히 next 높다는 highest 것을 level of 보고 mathematics 있습니다. performance. 그리고 And then 그 the 다음 next. 단계, 그 다음 단계를 살펴보더라도 You 한국 can see that 학생들의 by the 비중이 time you 굉장히 reach 높다는 것을 level 살펴볼 2, 수가 있습니다. there's fewer than 2단계 10% 정도를 of 보면은요, 한국의 Koreans below that 경우에는 level. Yet in 2단계 many other 이하의 countries, 수학 there's 성적을 20 to 성취하고 30% 있는 학생들이 below that level. 10%가 되지 않는다는 So it's 것입니다. not just 2단계 that 이상이 Koreans 90%라는 participate 것이죠. in education, 그래서 한국 they learn 사람들은 a great 교육을 deal.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And 받는 they 것을 achieve 통해서 by 굉장히 international 많은 것을 comparisons 배운다는 at 것입니다. an extraordinarily 그래서 high level.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here are some questions that I think you need to 몇 가지 address 문제에 or 대해서는 to 물론 consider in 한국에서 relation to the 생각을 해봐야 equity 될 of the 필요가 system 있습니다. of 교육의 education 형평성과 in Korea. 관련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mathematics, 말씀드리겠는데요. the 수학과 variation 관련해서는요. 학업 in scores 성적의 between among 그런 the 분포를 students 한번 is shown by the 살펴보면요. length of the columns in each of those 지금 cases. 얼마나 큰 편차를 The line, 보이고 the horizontal line for 있는지를 100 각 기둥의 represents 높이에 따라서 how 볼 수가 있습니다. Across the OECD as a 그리고 whole, 일단 OECD students' 전반적으로 results varied, and you can 학생들이 see the one on the 얼마나 extreme 큰 left, 성적 Turkey, 분포를 the 보이고 results are 있는지를 extremely variable. 보여주고 있는 And Korea is 통계치라고 at 볼 수 about the 있는데요. OECD average 터키의 of 경우에는 100. 굉장히 큰 But if 성적 I move those 편차를 columns,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I haven't changed their 평균적인 lengths, 것으를 I've 볼 just 수 있습니다. relocated them. So 이 that the piece 기둥을 above the 좀 line in 조정을 blue 해봤습니다. shows 그래서 you how much 이 variation 파란색 부분의 among the 경우에는 students 학생들 occurs 간의 within 성적의 their schools. 편차가 학교 내에서 And the 얼만큼 piece below the 이루어지고 line 있는지를 shows 보여주고 how much 있고요. variation 그 occurs 주황색 between 부분은 their 학교 schools. 간의 And if 편차가 you look 얼마나 at 크게 countries at the 나타나는지를 left-hand 보여주고 end, 있습니다. like 왼쪽 끝에 있는 나라들을 the 한번 right-hand end 보시면은요. on that graph, 그 다음에 like, 오른쪽 끝에 있는 나라를 한번 Iceland, 보시기 바랍니다. Finland, 오른쪽 끝에는 Norway, 아이슬란드, and 핀란드, Sweden.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과 There's 같은 almost 그런 no 나라들이 blue 있는데요. element there. 여기에서는 거의 it's almost 주황색이 all blue. 나타나지 The 않습니다. piece 거의 below 다 the line is 파란색의 extremely 기둥만 small. If you're a 있습니다. parent in any 부모의 of those 입장에서 countries, in 이 Iceland, in 아이슬란드나 Finland, in 핀란드에 Norway, 살고 in 있는 그런 Sweden, even in 학부모의 Poland, 경우 you don't 스웨덴 need 그리고 to 폴란드도 worry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이가 which 어느 school 학교를 가든 your 별로 child 걱정할 goes to. 필요가 없다는 There's not 것입니다. much variation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between the 어디를 가나 schools. The 받을 수 variation 있다는 within 것이죠. the schools. 학교 간의 Countries 편차가 at 거의 the 없다는 left-hand end, 이야기입니다. some of 하지만 them 왼쪽 design 끝에 their 있는 schools to 그런 be 나라들은 different. 물론 They select 설계에 their students 의해서 from 학교 age 간의 12 편차를 일부러 to make 만들기도 합니다. students like one 12세 another 이상부터 in schools of a 비슷한 particular type. 학생들끼리 So they 모이도록 학교의 minimize the 제도를 difference 만든 between 경우도 the 있습니다. within the schools 그래서 in order 학교 to 안의 maximize it 편차를 between. Now look at 최소화시키는 Korea. 그런 You 경우가 don't do 있습니다. that in a 한국의 formal 경우에는 way. 정식으로 Yet a 학교 substantial 간의 amount 편차를 of 일부러 variation 만들진 않습니다만 occurs 지금 between your 현재 학교 schools. 간의 편차는 And 상당히 more 존재하고 importantly, 있는 것으로 if 살펴보고 I 있습니다. do one 그리고 더 further thing 중요한 and 것은요. say 여기서 더 how 중요한 much 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How much 이 of the difference 편차분의 between 중에서 schools in 학교 Korea 간의 편차 중에서 can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differences in the 어떤 social backgrounds of the 사회 students. 경제적인 배경에 기인하는 그러한 that 변량을 66% 살펴보면은요. of that variations due 이 to social 학교 background 간 differences. 편차의 66% of the 66%가 variation between 사회 schools 경제적인 배경에 is
기인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간 편차의 66%가 아이들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including in some very high-performing 다른 countries like Finland. 나라와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핀란드와 같은 나라에서와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큰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표는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학교 제도가 과연 아이들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시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맨 끝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학교 안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35시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이 20시간 정도만 학교에서 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외에서 공부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을 본다면요, 한국은 아이들이 주당 50시간가량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핀란드를 또한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놓고 있는데요. 핀란드하고 한국은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 면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핀란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공부에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적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만큼 학업 성취도를 내면서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이 아이들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틀 밖에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단 5개국만이 한국만큼 조기 유아 교육에 적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보다 조기 유아 교육과 관련해서 적게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심한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금 현재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한 다른 조사에 의하면 평생 교육, 성인 교육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굳이 공부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공 소요를 위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물론 어떤 승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 모든 정규 교육 과정이 끝난 다음에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안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질적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학교 이전 유아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이후의 평생 교육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교육에서는 경쟁이 너무나 심한 반면 평생 교육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대학 교육에서 한국 학교들의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면은요, 이런 교육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대학 교육의 경쟁을 더욱더 치열하게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이제 SBS 제3차 미래 한국 리포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SBS 보도본부 서두원 미래부장 그리고 김상엽 미래부 차장이 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엽입니다. 오늘 발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왜 교육이 한국의 마지막 선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엑소더스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3부는 OECD의 미래 학교 시나리오입니다. 끝으로 4부에서는 한국 교육의 재창조를 위한 동방학습지국의 10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교육이 한국의 마지막 선택이겠습니까? 지금 한국을 뒤흔드는 세 가지 커다란 충격 때문입니다. 보시죠.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 그 힘은 어떤 역경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새롭게 일어설 때입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진단하고 대담한 타겟책을 모색해온 SBS 미래 한국 리포트. 2004년 9월 열린 제1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는
세계 최악의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경고하며 국가 존립의 기본 문제를 직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올 1월 제2차 미래한국 리포트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필두로 심각한 일자리 감소 현상을 해부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도전을 극복할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암울한 시대, 희망은 결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 OECD는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인적 자본에 있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제3차 미래 한국 리포트의 주제로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을 삼은 이유입니다. 동방학습지국. 교육이 살아나면 저출산 고령화 충격도 일자리 위기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두뇌를 가졌지만 한국을 떠나게 하는 교육 엑소더스의 현주소.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이 실천되도록 하고 한국을 세계적 인재 육성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는 교육 재창조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열쇠입니다. 제2의 도약을 향한 동방학습지국의 비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생의 길을 열어줄 해법을 SBS가 여러분과 함께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쇠는 교육에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거꾸로 보면 그만큼 더 잘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이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잘해왔습니다. 베리 맥고 국장이 조금 전 지적했듯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도이체방크 연구소는 한국이 경제 10위권으로 도약한 가장 큰 힘은 교육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한국을 떠나가는 교육 엑소더스의 행렬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대학 이상 해외 유학생 20만 명이 육박합니다. 초중고 조기 유학 3년 사이에 3배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오는 외국 유학생들은 자국 학생 100명당 0.2명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6.4명과는 비교조차 민망합니다. 국립서울대의 경우 재학생은 3만 명이지만 이 중 외국 유학생은 200명 남짓합니다. 그 결과 유학수지 적자는 2004년 말 현재 25억 달러입니다. 2000년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무역으로 100원을 벌면 해외여행과 유학으로 40원을 쓰는 형국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한국은 철저히 마이너스 국가, 엑소더스 국가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엑소더스일까요? 한마디로 교육불만 때문입니다. OECD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한국인들은 수많은 교육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불만의 근거를 10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불만 첫 번째, 올라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종합 성적은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과는 대학으로 가면 급전직하하고 맙니다. IMD가 한국에 내린 국제 경쟁력 평가는 세계 60개국 중 52위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한국의 교육, OECD 관계자는 이를 두고 국제적인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세계 3위, 대학 진학률은 세계 1위, 양적으로 한국은 세계 1등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 100대 기업은 있어도 100대 대학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자화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인도가 교육대국으로 무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보너스를 만끽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는 앞으로 15년 동안
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도이체방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교육뿐만 두 번째입니다. 개인 주머니에 너무도 많이 의존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은 7.1%입니다. 아이슬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이 돈의 절반 가까이가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학 교육의 경우 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민간 부담 비중은 8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여기에 13조 원의 사교육비를 더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한국에서 교육, 불만의 차원을 넘어서 고통이 되고 맙니다. 교육불만 세 번째, 학교가 싫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등학생들의 학업 능력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 동기는 세계 38위, 학교 소속감은 35위, 교사들의 헌신도는 35위입니다.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교육불만 세 번째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학벌이 좌우합니다. 한국에는 35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개 대학의 졸업생이 각계 고위직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정작 대학과 대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스템, 선진국엔 있지만 한국에는 없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학벌이라는 비판, 그래서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특정 지역 출신이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모 사립대학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거주 지역이 관건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신과 소득이 선발의 기준이 된다면 사회는 물론 해당 대학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 OECD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교육불만 다섯 번째, 모두가 붕어빵, 서로 너무 닮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수많은 대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학교당 평균 학과 수는 90년 37개에서 2004년 56개로 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보다도 동문학과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중 박사 학위를 주는 대학은 무려 70%입니다. 이공계 석박사 실업률 17%입니다. 무차별 확장의 비전엔 웃지 못할 소국입니다. 교육불만 여섯 번째, 20년 공부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50년이 넘도록 6334 그대로인 16년간 학제, 이것도 사실 짧지 않은데 어학, 연수, 취업교육 등등으로 실제로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은 평균 29세입니다. 반면 평균 퇴사 연령은 50대 초반으로 앞당겨지고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년 공부해서 20년 일하다 30년 놀게 된다는 말 큰 과장이 아닙니다. 학력 과잉으로 우리는 20조 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교육불만 일곱째, 졸업하면 끝, 더 이상 배우는 게 없습니다. 교육 예산 중 평생 교육 예산의 비중은 0.8%, 미국의 30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평생 학습 참여율 OECD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가 평생 불안해하는 이유입니다. 교육불만 여덟 번째, 변화에 너무 둔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추세 속에서 신생아 수는 1995년 72만 명에서 2004년 48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신설 정책은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초등학교 학급당 33명의 학생 수가 2011년이 되면 2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때 가면 과밀 학급이 아니라 오히려 교실 공동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의 모 초등학교는 36개의 교실을 지어놨지만 정작 등교하는 학생은 8명에 불과해서 폐교하고 많은 촌극도 있었습니다. 교육불만 아홉 번째,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권 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학 입시 제도만 해도 무려 13번이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나폴레옹이 만든 바칼로레아 대입 제도가 2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과 대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도 총장도 빨리빨리입니다.
정부 수립 후 역대 교육장관의 임기는 평균 1.2년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도 무려 4명의 교육부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 평균 임기는 21년입니다. 서울대 총장 2.6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불만 10번째, 누가 교육의 주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은 마치 전쟁을 치르듯 합니다.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고는 하지만 정작 학생은 소외되고 일자리를 만든 사람들의 발언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교육 불만을 해소하고 미래를 설계할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대답에 앞서 우리 학교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되는지 OECD 시나리오를 통해 그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학교다. 정부의 관료주의와 학교의 획일적인 행정. 정부와 학교, 교사의 모습은 한 가지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은 학교를 떠났다. 그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사회에 스승은 없다. 제자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교사는 그저 셀러리맨일 뿐이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학교를 떠났다. 스승이 없는 학교는 무너진다.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 취향에 맞는 학교를 골라서 다닐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능력이 되는 만큼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교육 격차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세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공간이 무의미해지는 유비쿼터스 디지털 시대. 더 이상 학교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만원 버스를 타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집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든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교육. 어디에 사는 누구일까?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이 사람이 궁금하다. 나 자신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 문득 외로움을 느낀다. 학교는 더 이상 청소년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에 다닌다. 제2의 인생, 새로운 직장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위해. 학교는 이제 지역 주민의 열린 공간이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암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깨우치는 학습 주도의 사회. 함께 연구하고 검증하며 발전하는 모두의 공간으로 재창조된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네, 서두원입니다. 한국의 마지막 선택, 동방학습지국의 비전을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동방학습지국의 목표는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을 가진 국가로 만들고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의 산실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10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던 한국, 이제는 다양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동방학습지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먼저 대학부터 변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 다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 출신, 배경, 소질, 경험을 달리하는 학생들을 골고루 뽑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이 학생 선발의 다양성 지표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도 다양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린 과학도가 한 명 와 있습니다. 송유근 어린이는 만 8살인데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송군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혼자 공부하는 고생을 겪었습니다. 송군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들이 공교육 안에서, 학교 제도 안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대학은 더욱 차별화되고 다양화돼야 합니다. 저마다 종합대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분야가 뚜렷한 집중화 대학들이 필요합니다.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제언 두 번째, 최선의 복지는 교육입니다. 학습 복지 국가로 가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이 인적 자본에 따른 것이며 1년간의 추가 교육은 소득 10%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안에서 평생 학습을 정착시킨 유한 킴벌리는 매년 매출액의 3%를 직원 교육에 투입해서 생산성을 크게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의 평생 학습은 유명무실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들에게 개인 학습 계좌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세 번째, 시대 변화에 맞게 학제도 개편해야 합니다. 만 6살부터 16년에 걸친 현행 6334 학제는 직업교육도 잘 안 되고 도중에 진로 변경도 어렵습니다. 우선 교육 시작 연령을 만 5살로 낮출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5344 또는 5334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5344 제도는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이고 고등학교를 4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후반 3, 4학년은 선택과정으로 해서 대학교와 연계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5334 학제는 아예 전체 학제를 1년 줄여서 학생들을 사회에 일찍 진출시키고 평생학습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제언 네 번째,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의 장점을 살려서 맞춤형 유비쿼터스 학습 체제를 조기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의 지역격차, 소득격차 해소는 물론 사교육비 절감의 지름길입니다. 제언 다섯 번째, 교육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합니다. 세계 교육시장의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전 세계 노동력의 5%가 교사입니다. 이처럼 교육 자체가 엄청난 산업인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해외 유학생은 160만 명이 넘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투자는 절대 부족입니다. 특히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57%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GDP의 0.6%인 고등교육 투자비를 1%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 산업과 연계한 외국 학생 유치도 중요합니다. 정보통신 산업에서 한류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것이 많습니다. 일본은 나카소네 총리 시절부터 유학생 10만 명 유치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스터디 코리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 학생 유치 목표를 2010년까지 1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언 여섯 번째, 교육 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영어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캠퍼스 부지를 30년간 무상 임차해주고 연구비를 4년간 50% 제공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문호를 과감하게 개방해서 세계 인류의 교육과 인재가 몰려들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영어입니다. 국가 경쟁력 1위인 핀란드는 대학 과정의 약 6분의 1을 외국어로 제공하고 TV 프로그램의 절반을 영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핀란드 국민의 77%가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우리도 정부가 먼저 영어 문서를 공문서로 허용하는 그런 앞선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제언 일곱 번째, 산업과 학문, 산학의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학은 아직도 너무 고고합니다. 또 우리 대기업들은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기보다 검증된 새 기술을 사들이는 그런 편리함만을 선호합니다.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대학의 현장 협력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한국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기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학마다 지식재산본부를 만들어서 대학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특허권 등을 지식재산 지수로 계량화해서 평가를 받고 지원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선진국은 각종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 직속으로 지적재산 전략본부를 설치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도 NSC, 즉 국가안보위원회 수준의 전략기구 수립을 제안합니다. 제언 여덟 번째, 정부는 관치를 버리고
평가와 정보 공개 서비스에 주력해야 합니다. 교육의 모든 부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말은 옛날 얘기입니다. 정부는 각급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각종 교육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권위 있고 중립적인 평가기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99번째, 국립대학이라도 완전한 자유를 원한다면 정부에서 떠나야 합니다. 서울대학은 현실적으로 한국 교육의 풍향계입니다. 가장 큰 국립대학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마땅히 자유를 누려야 하지만 OECD 전문가들은 서울대학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서 다른 대학과 동등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재원 10번째, 학교는 이제 지역사회로 녹아들어서 시민정신을 키우는 곳이 돼야 합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좋은 예입니다. 광명시는 성공회 대학과 협력해서 평생학습원 시민대학을 개설했습니다. 광명시의 사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0대 제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동방학습지국 이사회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동방학습지국 이사회는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위원장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미래 한국을 설계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것입니다. 동방학습지국 이사회의 그 집행기구는 교육부 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이 연대 책임을 지며 중장기적으로는 이 3개 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 한국을 향한 동방학습지국,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계를 비롯해 각계 지도자 450여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회에 관련해서 한국 교육의 재창조를 위해 어떠한 의견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 몇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OECD 각국 선진국들은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지금 최우선 정책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보듯이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배정받는 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자율학교라든가 대안학교, 그리고 뭐 특성화고등학교가 늘어나는 것을 적극 환영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또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만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공교육을 믿을 수 있다면 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겠습니까? 이렇듯 한국의 교육은 지금 학부모들에게 고통과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다양성을 최대의 모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 구성원부터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결국은 창의성으로 이어져서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지식 창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사람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3%, 연간 근무 시간의 300시간 이상을 지식근로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평생학습 체제를 통해서 지속적 혁신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전성, 품질, 생산성 모든 면에서 세계 초연료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취향에 대한 요구, 이것을 어떻게 학교가 수용할 것인가, 또 이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학교가 어떻게 수용할 건가, 또 가족 애체, 사회 추석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학교가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보호 기능이나 보육 기능을 수행할 건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고, 그러한 방향으로 학교가 변화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제 또 다른 직업은 시민대학 학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평생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직업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노력이 우리 자치단체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세상 모든 나라가 교육도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산업에서는 고등교육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기 힘들지만 초등교육은 저희들이 읽고 쓰고 가르치는 면에서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력 있는 교육을 이미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은 세계화를 통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대학이 될 겁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5% 정도밖에 영어를 안 가르쳤는데 현재 30%로 가르치고 있고 2010년까지는 3분의 2인 60% 이상을 영어로 가르치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대학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의 교수와 특히 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그런 국제적인 대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고려대학의 목표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오늘 발표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모시고 강평과 함께 정부의 정책 구상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표입니다. 오늘 SBS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제3차 미래한국 리포트는 우리 한국 교육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가감없이 예리하게 지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방학습지국의 비전으로 제시한 10가지 제언은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의 열쇠를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기조발표를 들으면서 교육정책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양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국제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낮은 학습 동기, 창의성 부족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수준의 대학은 없고 대학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인들의 평생 학습률이 21.6%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은 조기 퇴직이 많고 자꾸 늘어나고 중년층 고령자들의 능력 개발이 시급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인구의 반인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젊은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병역 복무 기간이 인력 개발에 장애로 작용하는 등 인적 자원 개발에 누수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생 학습 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인적 자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우리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입시 제도를 단순한 우수학생 선발 기능에서부터 탈피해서 우리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능력의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는 그런 장치로 활용되도록 하고 동료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원 평가를 통해서 우리 교직 사회에 건전한 경쟁을 도입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율학교를 설립하는 등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고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 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학교로의 이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단계적인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원하는 품질 높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확대하는 등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산업 수요와 연계된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제조업은 어느 정도 선진국 기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업의 경우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인력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의료, 법률, 경영, 금융, 물류 분야의 전문 대학원 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두뇌 한국 21 사업, 포스트 BK 21 사업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갈 핵심 인력 2만 명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재정 지원 사업으로 운영해서 또 대학이 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추어 특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합리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학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대학이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혁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키워나가는 학습 복지 국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 여건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도입된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서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없도록 하고,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서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로까지 확장하는 등 평생 학습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인, 장애인, 재소자,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와 같이 인적 자원 개발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넷째로, 여성 인력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진로 지도를 강화해서 과학기술 분야, 학계 등 전문 직업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결혼 또는 육아로 퇴직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능력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여성이 불리하지 않은 직장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수한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e-러닝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EBS 수능 강의와 인터넷을 통한 가정학습 서비스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농어촌의 학생도 대도시의 학생과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관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는 현재 14개 부처에서 약 4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자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가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평가돼서 중복되었는지, 예산이 과다 투입되어서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평가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거로 인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보다 적은 투자로도 보다 큰 성과를 올리게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을 시키고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산업계, 노동계 등 인력 수요 부문이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또 2차 5개년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교육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람의 힘으로 숱한 기적을 이룬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 이룬 기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과 지식, 즉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SBS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SBS는 오늘 제3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에 대한 여러분의 제안과 생각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미래한국 리포트 홈페이지 future.sbs.co.kr에 나의 의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이메일도 많이 보내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오늘 발표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을 주제로 한 제3차 미래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SBS는 미래한국을 여는 언론으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